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이슈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군이 이 시가전에 들어가서 땅굴, 소탕 등 아주 계속한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경계를 하고 있죠. 레바논.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 정파인데 그 헤즈볼라에 이란 외 해외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가서 왜 참전하지 않느냐라고 종용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이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이 무슨 짓이냐,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레바논이 내전에 휩싸일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우든 뭐 이스라엘에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 강한 이 미국과 나토 전력이 바로 레바논 코앞에 지중해에 배치를 했으니까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즈볼라 한번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레바논은 완전히 또 여기가 난장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정치권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단독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143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가결하고 이를 상원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류하면서 민주당과 충돌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지 더 힐이 현지 시각 11월 2일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패키지 제공 예산안을 찬성 226, 반대 196으로 가결시켰는데요. 이는 하원 다수당으로 221석을 가진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더 힐은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지난달 취임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주도했는데요. 존슨 의장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별도로 처리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이스라엘 군사지원 패키지 143억 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전후 복구, 무기 구매 통합 패키지 614억 달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안건을 아예 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이스라엘 단독 지원 법안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함께 패키지로 묶어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상원에서 당론으로 반대해 부결시킨다는 입장인데요. 백악관은 만에 하나 상원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거부해 원안으로 재차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 같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투입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피로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제 휴전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미 의회에서 정말 중요한 표결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 존슨,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이 되어서 백악관에서 요청한 그 예산안을 쪼개서 올린 겁니다. 백악관은 당초 이스라엘 군사지원 패키지 143억 달러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플러스 전후복구 등등 해서 우크라이나 예산 614억 달러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해서 토탈 패키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 하원 의장인 존슨이 세 개를 쪼개버린 거예요. 1호 안건, 2호 안건, 3호 안건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패키지만 가결을 하고 나머지는 부결을 시킨 거예요. 이제 1호 안건은 가결, 2호, 3호 안건은 부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고는 상원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상원에서 이제 이 민주당이 우리는 여기서 부결시킬 거야. 이거 안 돼. 다시 반려시킬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혹시나 상원에서 또 민주당 반란표가 나와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런 식으로 안 돼. 이 세 사안을 전부 패키지로 묶어줘.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초부터 대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냥 공세를 좀 여기저기서 몇 군데에서 했죠. 그것도 전선에서 확 밀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자포리자에서 세 군데, 자포리자 제일 서쪽에 있는 바실리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레호브, 그리고 또 동쪽에 있는 벨리카 노보실카, 이 축선 세 군데에서만 밀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실리카는 잘 안 되니까 여기 스톱. 그리고 이제 이 오레오브 축선에 완전히 집중을 했는데 그게 무슨 대공세냐. 그리고 또 그게 아주 빠르게 토크마크 치고 멜리토폴 치고 이렇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이 넉 달이 지나도록 뭐 거의 성과가 없었다. 이제 5달째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대공세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전하고 또 보도해드린 저희들도 제가 답답하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아니 지금 이 레오파르트 1 전차가 100대가 넘게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미국으로부터 M1A1 전차도 받았고 그게 또 어디 갔냐. 꽁꽁 숨겨놓고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독일로부터 받은 마르드 장갑차 강하죠. 그런 거 도대체 어디 갔냐.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헤르손 쪽에서 그걸 확 치고 내려가서 크림반도 입구로 훅 밀고 내려가고, 이 벨리카 노보실카, 바실리카 이 축선에서 훅 내려가서 토크마크 치고 멜리토폴 압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마치 아주 전쟁을 장기화해서 계속 군사적 지원 받으면서 서방 세계가 의심하고 있는 돈을 뒤로 빼돌리는 건가, 이런 의심들, 그걸 길게 가져가서 계속 호주머니에 넣겠다는 건가. 지금 우리가 가자지구 보면서 하마스가 딱 그 꼴 아닙니까? 지원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카타르에서 화생하라고, 그런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이런 안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피로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관심의 2순위가 되었죠. 그게 바로 푸틴이 그린 큰 그림이 성공한 것은 아닌가. 푸틴의 강력한 카운터펀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이거였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편에 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을 사우디군이 요격하며 반공작전을 지원하고 있고, 사우디 왕실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작전을 돕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하마스, 정말 안팎으로 이미지가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현재 교전 상태에 있다며 매일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예멘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랍권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왕실은 현재 시각 11월 2일 후티 측에 후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우디 영공과 영해를 이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이 같은 통보는 후티가 불안정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연이어 이스라엘 방향으로 날리고 있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이 공을 들이고 있는 치적 사업인 네옴시티 부지가 있는 서북부 타북 지역에 예멘의 각종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드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미국 측에 예멘 후티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사우디 영공을 사용해도 좋다라며 영공 사용 허가를 통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우디 영공을 이용해 예멘 지역에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우디 왕실의 이 같은 통보가 있기 전 미국은 사우디 중부 공역에서 대규모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스트라이크 패키지 비행 훈련을 실시하며 예멘 공습에 대한 리허설을 진행해 왔는데요.
사우디의 공식 영공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중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티에 대한 공습은 지중해에서 제라드 포드 전단과 아이젠하워 전단, 전구 작전 지휘함인 마운트 히트니가 함대 구성을 완료하고 재보급을 마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일 미사일을 쏘며 큰소리치고 있는 후티, 이제 입을 다물고 살 곳을 찾아 숨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가 처음 이 10월 7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터졌을 때는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지했죠. 그러나 외교적 또 경제적 그리고 현실적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처음에 이제 같은 무슬림이니까 그런 동참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그때 뭐 요르단도 팔레스타인 지지했고 요르단은 친미 국가인데 이집트도 그랬죠. 그러나 지금 점차 자리를 제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빈살만 왕세자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 코스 때문이에요. 이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려면 이런 코스로 가야 돼요. 특히나 탄도미사일은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탄도미사일은 무조건 이 코스로 가야 되고 순항미사일도 조금 꺾어서 간다 하더라도 홍해 중간 홍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우디 영공을 거쳐가는 것이죠. 왜? 여기서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꺾어 들어갈 때 바로 이 지역, 이 부북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항미사일 잔해가 요르단 남쪽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사우디 공군이 이미 몇 발을 요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도대체 뭐냐? 바로 네옴시티 아닙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최대 역점 추진 사업인 네옴시티. 지금 그 상공을 지금 미사일을 날아다니니까 이 빈살만 왕세자가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에 또 이스라엘에 니들이 예멘 치러 공습하러 가면 우리 사우디 영공 이용해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시큐리티 뉴스를 또 통해서 공중급유기들이 카타르 그리고 리야드, 메카 이 축선에서 6대가 움직이고 있는 항색 정보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카타르와 메카 이 축선에서 공중급유하는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중급유를 해주고 사나를 폭격하러 가는 리허설을 한 거다. 스트라이크 패키지죠. 그래서 6대니까 F-16 기준으로는 공중급유 한 대당 6대를 급유해 줄 수 있고 F-15 기준으로는 공중급유 한 대당 3대를 급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F-16 같은 경우는 6대니까 36대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메카에서 사나까지는 820km. 그러니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는 이륙할 때 거의 뭐 한 3분의 1의 연료를 소모해버리죠. 애프터버는 확 켜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순항하고 있을 때 급유를 해주면 이 F-16의 전투 행동 반경이 뭐 한 60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820km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서 다시 급유해주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폭격을 할 때 영공 사용해라 라고 했지만 이미 영공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연습 제대로 잘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예멘도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 바로 이스라엘 북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됐던 헤즈볼라. 그 헤즈볼라가 아주 위험하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하면 북부 전선을 열겠다며 큰 소리를 쳤던 레바논 극단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일주일째 잠잠한 가운데 이란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쿠드스군 사령관을 레바논에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란과 함께 공동 배후로 지목되는 러시아도 헤즈볼라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이란과 러시아의 압박 때문에 레바논에서 재차 내전이 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극단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하예드 하산 나스랄라 수장이 현지 시각 11월 3일 공개 연설을 통해 중대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헤즈볼라 측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나스랄라 수장의 이번 연설은 그동안 발생한
헤즈볼라 순교자들에 대한 추모 집회와 함께 열릴 것이라며 이번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 수장은 국제사회에 중대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주 초 베이루트로 찾아온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이스마일 칸이 준장으로부터 본격적인 참전 압박을 받았고 러시아로부터도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쿠드스군 사령관은 이번 레바논 방문 때 코드명 줄피카르로 불리는 지휘관이 이끄는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이맘 후세인 여단을 함께 데리고 와 병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니 북부 전선을 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며 헤즈볼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시리아 지역 바그너 그룹이 사용했던 판칠 S-1 야전 방공 시스템을 비롯한 다량의 무기를 헤즈볼라에 보내며 확전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 역시 헤즈볼라가 나서서 이스라엘 북부 전선을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을 성토하며 당장이라도 참전할 것 같았던 헤즈볼라가 이란과 러시아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은 레바논 내의 반대 여론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국민 대부분은 이번 전쟁 참전에 반대하고 있고 헤즈볼라가 개입하더라도 레바논 영토 밖에서 싸워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바논 의회 제1야당 레바논 포스의 사미르 게하기아 대표는 현지 시각 11월 2일 헤즈볼라는 더 이상 레바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라며 헤즈볼라의 불법 무장단체는 레바논 남부에서 즉각 철수하고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레바논 정규군에 넘겨야 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그와 범야권 블록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레바논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헤즈볼라가 이란과 러시아의 압박에 참전을 결정할 경우 레바논에서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헤즈볼라는 레바논 집권 연정 블록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기독교와 수니파 계열이 장악하고 있는 연정 블록 안에서도 소수 그룹으로 분류되는데요. 과연 같은 여당 블록과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참전을 결정할지 나스랄라 수장의 오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헤즈볼라 수장인데요. 지금 이 베이루트에서 수도죠. 레바논 수도에서 이렇게 큰 행사장을 만들어서 연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 일단 이번 그 가자지구 사태 이후에 전사한 헤즈볼라 전사들 58명이라고 합니다. 그 58명에 대한 추모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한다. 그게 이제 선전포가 아니겠냐라는 건데 그걸 이제 다른 정파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이 의회가 128석인데 그 중에 집권 여당 이게 다 연정을 해서 이제 과반을 해서 집권 여당 블록이 있는데 그 집권 연정 블록이 85석 그리고 야권 블록이 43석 그 집권 연정의 85석 중에 헤즈볼라계가 15석 그러니 헤즈볼라 빠져도 과반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도 헤즈볼라하고 같이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레바논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그리고 그렇지만은 외무, 법무, 국방, 산업 등등 이 중요 부처 장관은 기독교 계열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이제 이런 쪽이니까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생각 다 다른 거죠.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그리고 수니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가 연정을 하고 있으니 뭐 마음이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군의 통치가 안 들어가는 곳을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곳인데 가자지구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공격하겠다 해놓고 안 하니 이란의 쿠드스군 사령관이 가서 야 니들 왜 안 해?
그리고는 이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 한 개 예단을 또 갖다 준 거예요.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치러 들어가면 또 다른 이런 야당 또 다른 정파 이런 데서 다 또 대부분 무장 민병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뒤통수 든든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고는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하나 갖다 준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가고 있었죠. 그걸 또 러시아는 이 바그너 그룹이 시리아에서 쓰던 그 무기들 이제 남았으니까 그걸 또 갖다 준 겁니다. 방공 무기 알아서 갖다 줄게. 판치를 갖다 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좀 빨리 해. 그래야 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위를 가질 수 있겠죠. 미국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걸 지금 러시아는 그림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그림의 활용 점정이 돼야 될 헤즈볼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러시아 빨리 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1야당 대표는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 왜 레바논에서 싸우려고 하냐. 왜? 헤즈볼라가 공격하면 반드시 폭격이 또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거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예비군 중심으로 지금 기갑부대가 세팅하고 있죠. 여차하면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레바논 국민 70%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것을 지금 이 헤즈볼라들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야 지원금이 들어오고 호주머니로 들어가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부 지배 세력의 비즈니스 때문에 무슬림 일반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애초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하마스는 고립되고 있고 헤즈볼라도 멈칫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북부전선을 열면 헤즈볼라 그리고 남쪽의 하마스 등등 중동 지역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이 무장 세력들이 전부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